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한 번쯤은 다 감기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독감을 진단받기도 하고 폐렴으로 고생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죽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있다가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걸로 왔나요? 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언제나 내 돈 내고 병원에서 혼나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딱 병원에 가면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고생 별로 안 하고 넘길 수 있을까?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알면은 정말 편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감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이게 평가가 쉬워요. 그러면 일반적인 감기에서 좀 벗어나는 거다 하면 요거는 이제 병원 좀 가봐야겠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감기의 질병 경과를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감기는요, 첫 번째 증상이 딱 있어요. 목에 뭔가 붙은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목에 뭔가 붙은 것 같고요. 간질간질하고요. 약간 아파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탁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라는 것은 코부터 비인두해서 여기 목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목 정도까지만 바이러스가 살다가 우리 면역 체계에 공격을 받고 이제 없어지는 이게 감기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세기관지염이나 아니면 폐렴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모든 호흡기 질환의 시작은 목에 뭔가 붙은 것 같다 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이제 목에 뭔가 붙은 것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자고 좀 덜 일하고 덜 놀고 충분하게 휴식을 하면 별로 고생 안 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는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콧물은 처음에는 투명색이에요. 투명한 색깔인데 어떤 분은 아예 맑은 물 같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간 물풀 정도의 찐덕함을 가지는 콧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콧물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군인 같은 애들 있잖아요.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워가지고 생기는 부산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콧물이 나오고요. 요게 콧물이 나올 때는 이제 코막힘이나 재채기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4, 5일 넘어가면 콧물 색깔이 약간 누렇게 변하고 조금 더 찐덕해져요. 그렇게 한 4, 5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기침도 같이 조금 나면서 심하지 않게 증상이 마무리가 되고, 짧게는 일주일, 길어봤자 2주 내에 끝나게 되는 게 감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첫 번째, 열이 심하지 않아요. 열이 없거나 열이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이 나는 느낌이 들고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체온을 재보면 38도 이상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후통, 근육통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랑 심한 거의 차이가 뭐야?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담배 태우시는 분은 담배,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못할 정도면은 심한 거예요. 담배가 제일 쉽더라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못 필 정도면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재밌어 하던 거를 못할 정도면 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걸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래 얘기는 제가 안 했잖아요. 감기는 가래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가래는 폐 쪽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나서 우리의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나 세균이 싸우면서 생기는 게 가래이기 때문에, 가래가 나온다 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구나, 진료 좀 봐야겠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콧물이요, 아까 투명한 물 같은 색깔이거나 아니면 좀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누런색이나 약간 초록빛이 도는 경우에는 좀 세균 감염이 의심돼서 빨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후통, 목이 아픈 것도요, 집에 있는 진통소염제를 먹어서 관리되는 정도면 괜찮아요. 요즘은 약국에서 목에 뿌리는 진통소염제, 항염증제 이런 거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뿌리면서 경과를
의사를 보셔도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는 진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을 벌리고 보면은 누군가 봐주면 더 편한데요. 목젖만 보여야 되는데 목 양 옆에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면 그게 편도선이에요. 보통 일반 분들이 입을 봤을 때는 편도선이 안 보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인다 하면 좀 부은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염이 생긴 걸 수 있으니까 진료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목소리가 쉬는 거예요. 목소리가 쉬는 거가 심하지 않으면 뭐 그냥 감기긴 하지만 이게 목소리가 쉬는 게 심하면 후두염이 생기는 거고, 후두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뭔가 전쟁터가 된 거기 때문에 요때는 스테로이드를 약간 적시에 좀 드시는 게 도움돼요. 항생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는 목소리가 쉰다 하면 뭐 너무 미루지 말고 이비인후과에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감기는 목이 따끔따끔한 걸로 시작해서 맑은 콧물이다가 약간 노란색 콧물이 나오다가 기침이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콧물이 아예 찐득찐득하게 누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가래가 동반이 된다거나 열이 심하게 있다거나 이러면 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평상시에 재밌어 하던 걸 못할 정도다 하면 그것도 병원에 가야 되는 신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거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야, 미국이랑 영국에 제대로 된 의사들 봐봐라. 항생제 안 주고 감기로 가면은 오렌지 먹으라고 서랍에서 꺼내준다. 잘 쉬라고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 너무 약을 남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거는 의료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요, 영국은요, 감기 진단 코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보험 청구할 때 하는 진단 코드 있잖아요. 거기에 J00에서 J06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인 감기인데 이 진단 코드를 처방해서 약을 주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환자가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 코드를 가지고 기침, 콧물 이런 증상을 도와주는 약도 충분히 처방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 인프라가 더 잘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가 오렌지를 주면서 쉬어라 하면 정말로 오늘 회사 안 가도 되고 애기 안 봐도 되고 정말 일찍 잘 수 있고 이러면 다른데요. 그렇게 아파도 일은 해야 되고 애기도 봐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면역 체계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증상이라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병원 가실 시간이 없으면 요즘 약국에도 다양한 약들이 있으니까 약국에서 먼저 사서 드셔보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병원에 가야 되는 어떤 증상들이 생기면 그때 의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이제 감기로 한 번씩 고생하고 나면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고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